제가 몇 년 전에 영화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더 배트맨에서 콜린 파렐이 출연했다는데 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콜린 파렐이 연기한 배역이 오즈라는 캐릭터고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How you doing? I'm Oz. 왜 이렇게 덩치도 크고 살벌하게 생긴 배역에 이렇게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을 캐스팅했을까? 이게 CG인가? 분장인가?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이건 좀 오버인데 라는 생각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에 관련된 비하인드를 다 찾아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 배우가 이 캐릭터로 변신한 방법은 디지털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은 순수한 핸드메이드 특수 분장입니다. 감독은 일명 펭귄으로 불리는 오즈라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부합하는 마땅한 배우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연기파 배우인 콜린 파렐을 캐스팅하고 자신이 떠올린 이미지로 분장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배우의 얼굴을 실리콘으로 떠서 두상을 만들고요. 그 위를 덧대어가면서 오즈의 얼굴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두상을 기반으로 배우의 얼굴에 얹을 실리콘 가면을 제작하는데요.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위별로 분리해서 코와 입술, 턱, 양쪽 볼과 귀, 눈썹과 목까지 총 6개 파츠로 분리된 가면을 제작합니다. 분장을 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존의 머리를 완전히 평평하게 붙이고 그 위에 민머리 같은 피부를 덮습니다. 제일 먼저 두꺼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목을 붙이고요. 양쪽 볼, 여기에 연결된 귀 아랫볼까지 붙입니다. 턱, 그리고 윗입술과 코, 눈썹은 일일이 붙이진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눈썹을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머리를 붙이면 분장이 완성됩니다. 이 분장을 처음 하던 날 10명의 전문가가 붙어서 동시에 작업했지만 모든 분장을 마무리하는데 총 8시간이 걸렸다고 하고요.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를 제거하는 것도 1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에 붙어서 5시간까지 분장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은 단순히 시간만이 아니라 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특수 제작하는 실리콘 파츠뿐만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 여러 명을 촬영일 내내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배트맨의 제작비는 2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 분장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어느 정도는 제작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영화에서도 이런 분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출연 분량이라도 많은 주인공급 캐릭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스틱이나 네뷸라 같은 경우도 러닝타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캐릭터들이죠. 그런데 더 배트맨에서 오즈라는 캐릭터는 채 10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캐릭터가 아니죠. 아무리 영화의 완성도를 기하는 것도 좋지만 비중도 얼마 되지 않는 조연 캐릭터에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건 아무리 봐도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냥 콜린 파렐이 아니라 좀 더 감독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배우를 캐스팅했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Maybe I'm more than what you think. 그러다가 얼마 전에 HBO 맥스에서 방영하는 TV 시리즈 더 펭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더 배트맨의 세계관에서 출발한 스핀오프로 고담시 조직의 중간 보스 오즈콥, 일명 펭귄이 고담시의 범죄 조직을 장악해가는 일종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물론 주연은 펭귄을 연기한 콜린 파렐이 맡았습니다. 초반 에피소드에서는 눈치채지 못하다가 시즌 중반쯤 되고 나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펭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그 어떤 선입관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신인 배우, 그것도 연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신인 배우를 보는 그런 느낌처럼 말이죠. That's nice. 보통 배우들이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다 보면 일련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연기 변신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나물이 그나물인 것처럼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좀 다르다 싶다가도 문득 원래 배우의 모습이나 다른 영화에서 그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부랄년. 미안. 이럴 때 영화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몰입감이 확 풀어져 버리는 때가 있죠. 아, 팀 너무 무서워.
아마도 감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신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부분일 겁니다. 기존 작품의 이미지, 선입관이 없는 배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색깔, 또 남다른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죠. 더 펭귄의 주인공을 보면서 그런 신인 배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도 콜린 파렐이라는 배우는 보이지 않았고요. 오즈라는 이 캐릭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콜린 파렐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그냥 다른 배우로 느껴지는 거죠. 시즌 전체를 보는 내내 아무런 선입관 없이 이 시리즈에 몰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분장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이 캐릭터 때문이었습니다. It's fine. I'm an acquired taste. 사실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다크나이트에서 히스레저가 연기했던 조커였습니다. 분명 히스레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은 히스레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조커만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정말 순간적으로 히스레저라는 존재가 느껴질 때 깜짝깜짝 놀라곤 했었습니다. 아, 이 배우가 히스레저였지 하고 말이죠. 수많은 영화들에서 얼굴을 완전히 덮는 분장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연기한 원래 배우의 모습이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심지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캐릭터인 타노스를 볼 때도 이를 연기한 조시 브롤린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펭귄은 그런 느낌이 정말 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펭귄의 첫 번째 시즌을 다 볼 때쯤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흉터, 크고 긴 콧날, 거의 펭귄처럼 보이는 눈썹까지. 이런 인상이라면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더라도 어차피 특수 분장을 해야겠구나. 어차피 분장을 할 거라면 그냥 연기자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이 배우를 이렇게 만든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괜한 돈과 시간과 재능의 낭비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나니까 어쩌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사라지고 캐릭터만 남는 마술. 어쩌면 모든 감독과 배우들이 바라는 최고의 마술일 겁니다. 만약 이 시리즈가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된다면 그건 콜린 파렐 본인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완벽한 부캐, 신인 배우 오즈 콥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 Maybe you don't like me. It's fine. I'm an acquired taste. But I make you money.